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조만간 저서 출간을 앞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곧 대권 관련한 입장을 밝힐 분위기죠. 자, 이분들이 당 밖에서 먼저 제의를 규합할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함께 경선을 치를지 관심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이자 당박 대선 주자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어제 송영길, 이준석 대표의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 내용까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제 여야 대표 만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저녁에 이 소식이 전해졌었다가 100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지금 여당, 범야권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제왕적인 어떤 대표가 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제왕적이라는 것보다요, 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예. 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우리 당의 아까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듯이 철학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다면은 그거는 좀 실수였었다.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고는 보십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게 어떤 예. 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도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전 국민한테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다 지급을 할 수가 지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힌 예산으로는 예. 지금 잡힌 예산으로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소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잡힌 예산으로는 소급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거는 그거는 좀 실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합의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예. 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여야 대표 합의 소식은 100분 만에 없던 일이 됐는데요. 자,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직접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저랑 송 대표님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옆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계시던 대변인들한테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항목들 7개 항목을 그냥 간략하게 읽어주고 발표하게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자체가 대변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당장 말 바꾸기다 이런 비판이 예. 나왔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스피커폰으로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다. 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 대외협력위원장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 질문 뒤에 많이 예. 준비해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달 과정에서 오해도 좀 있었던 것 예. 같은데 나중에 황보승이 그 대변인이 얘기한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1차로 이 소상공인들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두텁게 먼저 지원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은 전체 일반 국민들한테도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지난해 1차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전 국민들한테 예. 지원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한테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 천안함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부에 다시 줬다가는 또 정부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그래서 천안함 재단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식의 이 예산을 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정부의 개인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그래도 그렇죠. 남는 예산이 있다면 갈 수 있다 이 정도 취지였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 저는 그 소급 지원까지도 해야 된다는 소급 지원까지도. 입장입니다. 예. 그 사실은 각
각종 영업 제한이라든가 영업 금지라든가 이런 거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이 징발을 수용을 네. 당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수용과 징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 과거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텁게 보상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소급 적용까지 다 포함하는 보상이래야 비로소 두텁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중에 이제 소급 지원도 다시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 이렇게 예.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홍남기 부총리 녹취 앞서 듣고 오셨지만은 지금 기존 입장 80%에서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이 합의가 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0%도 사실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80%보다도 훨씬 뭐 50%에서 한 70%뭐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얘기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80%는 거의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은 거기다가 거길 또 더 넘어가가지고 100% 주겠다라는 거는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는 주장에 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협의 사항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대외 협력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당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얘기들을 이제 당 대표가 또 이슈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조금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중진으로서 당 대표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당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실수가 있을 텐데 그게 뭐 흔들린다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가부하고 통일부 폐지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네. 여가부하고 저희 통일부가 워낙 지금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거꾸로 해야 될 일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가부 예. 같은 경우는 지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오히려 이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될 판에 거꾸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뭐 이런 형식이었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회 나가서 여가부 장관이라는 분은 뭐 이상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뭐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둥에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처라면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심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가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예. 통일부 논의는 조금 통일부 폐지는 뭐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통일부가 해야 할 일 대신에 좀 지나치게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친한 행위, 소위 친북적인 행위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심한 행동들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하면서 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할 수는 충분히 있는 문제인데 폐지까지는 좀 그렇죠. 넘쳤다 예, 이렇게 특히 평가를 통일부 같은 하시는 경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대외 협력 관련 질문을 좀 예, 드릴 예. 텐데요. 윤석열 총장 어제 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지금 예. 민심 투어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일에 윤 전 총장을 예. 만나셨죠. 예. 예, 만나보고 나셨을 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윤 전 총장은 뭐 제가 대학 때부터 예. 잘 아는 이 후배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첫인상 뭐 이런 거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요. 예, 그래도 근데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면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굉장히 권력 의지가 엿보이고 권력 의지가 예, 엿보였다. 그리고 예. 좀 이게 이 강한 뭐라 그럴까요? 결심이 굉장히 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심이라는 결심이라는 거는 건 뭐 이제 자기가 네. 정치에 들어가서 대선에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한 채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랄까요? 예. 그 결심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에 대한 결심입니까? 그런 아니면 부분까지 정권 저는 교체에 대한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포함해서. 예.
아, 그렇군요. 권력 의지가 좀 엿보였다. 그래서 제가 권력 의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예. 대통령 같이 특히 중요한 이 공직, 선거 공직 같은 경우는 권력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권력 의지는 충만한 것 같다. 충만한 것 예,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장모 재판 결과도 있었고요. 아내 노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처가 리스크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봤을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예. 때도 뭐 얼마나 그 네거티브가 많았습니까?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아주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도전할 당시에 뭐 김대엽 병역 비리 사건 이 조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가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당이 웬만해서는 이 네거티브에 잘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이미 그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에 네.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애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뭐 징계 네. 청구도 하고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거는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시기에 이미 문제가 있었으면은 아마 다 터지고 밝혀지고 뭐 해도 그때 다 이루어졌지 이게 지금까지 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예. 큰 리스크가 예. 될 것 같지는 예. 않다. 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는 여전히 즉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바깥에 있는 분이 막상 하기 전까지는 입당한다는 얘기를 전혀 못 하지요. 막상 하기 예. 전까지는 예, 그렇지요. 지금 근데 고민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저는 입당할 것이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3지대 얘기들을 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 제3지대에서 이 정당 세력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고 있지요, 그 예로. 근데 프랑스의 이해하고 우리 이해하고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시 사정이 그 좌파 정당은 좌측으로 더 가고 있었고 우파 정당은 이 좀 부패 스캔들로 흔들리고 있어서 이 가운데와 오른쪽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지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와 오른쪽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이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예.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당시 후보의 이 단일화 경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이 전국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이 서울 시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금 대여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그렇게 네. 봐야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도 제3지대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그런 국민들로부터 그런 대여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를 비집고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지금 마크롱 모델을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지요. 있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윤 전 총장과의 소통은 뭐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열려 있을 테고 자주 예. 연락하십니까? 필요한 만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예. 예. 뭐 바쁜 바쁜 분이니까 예.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필요한 만큼은 얼마든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입당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입당 마지노선은 아무래도 경선은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9월 예. 초까지는 들어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저는 예. 그 전에 들어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낌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기대를 하고 기대를 기대를 하신다. 하고 예. 그 기대의 근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길이
윤 전 총장한테도 좋고 예. 우리 당한테도 좋은 길이라는 거를 뭐 금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범야권 관심 인물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재형 전 원장 빈소 조문을 하셨는데요. 예,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셔서 이제 조문을 하셨는데 예. 이후에 지금 뭐 제가 먼저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제가 연락받고 바로 빈소는 준비됐냐고 물어보니까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후에 별도 연락을 또 해보셨습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는 중간에 누굴 통해서 거기 뭐 예. 통하기도 하고 직접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공식적인 만남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예. 있습니까? 곧 만날 거다.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까요? 곧이라고는 뭐 제가 단정해서 얘기를 할 예. 수는 없지만 뭐 늦지 않게 만날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사실은 국민의 그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 가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 선거 캠프라든지 이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또 그 사이에 그 이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거기 준비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하느라고 좀 여유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서 제가 독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함께할 가능성이 좀 만나 보셔야 좀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최 전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제3지대라고 할 만한 중간지대 혹은 그 빈 곳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저는 입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범야권 잠룡으로 거론된 또 한 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한민국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장을 위해서 이 비전과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은 두 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하고도 만나서 토론하고 또 우리 앞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자세는 돼 있습니다. 네. 사회 변화위에서 역할을 다할 것, 이 얘기 뭐 곧 입장 표명이 임박해 보인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정치 세력의 교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제3지대를 언급한 게 아닐지 이렇게 들리는데 아까 제3지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정치 세력의 교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건 없습니다. 의사결정 세력이라고 그 부연 설명을 했지만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만에 하나 그 뭐 어떤 제3지대를 의미를 한다면은 아마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그 제3지대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3지대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저하고는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라는 게 지금 유리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하고 제3지대에서 범야권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서 나중에 합하면 이게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후보 본인들한테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할 때 서울시장 단일화를 할 때 그 처음에 여론조사는 누가 앞섰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섰죠. 상당히 앞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는 당시 입당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잘 되면은 그러니까 합당을 하다 서울시장 끝나면은 선거 끝나면 합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단일화 경선을 치렀지요. 근데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리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밖에 있는 후보들도 그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저는 달라질 수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걸 좀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예, 새겨서 생각했으면 예,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분 가운데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면 자, 권영세 의원님 감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입당할 것 그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예. 내용인데 제가 감을 말씀드리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어느 분이 됐든 우리 당에 지금 빨리 들어오는 게 그 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네. 말씀을 세 분 모두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감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예. 이야기를 듣고 예. 계시다 보니까 이걸 근데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한 무슨 뭐 결과를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서는 장외 주자들을 이제 끌어와서 같이 경선하는 게 더 흥행을 위해서도 좋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선 룰에서 좀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선 단순히 룰도 룰이지만 예. 어쨌든 뭐 나중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들어와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일단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뭐 나중에 본선에서 유리하려면은 일단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선거에서 그 경선 전에 경선 뭐 준비위원회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룰을 그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이 당원 당규에 룰이 정해져 예. 있지만 그게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당장 어떤 분은 좀 확 바꾸자 그러고 어떤 분은 그 당원 당규에 정해 있는 대로 가자 그러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선이 스타트가 되면은 그 이 후보들 본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나와서 이 룰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손을 볼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경선 준비위에서 당원 당규에 없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당 밖에 있는 주자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그것도 될까요? 사실은 당원 당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 당원 당규에 있는 룰에 추가해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은 조금 더 이게 이 소위 컨벤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보폭을 넓히는 야권의 잠룡 얘기들 좀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